목요일마다 찾아오는 기후 미식회. 오늘은 백남정 선생님 모시고 추억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추억의 음식 얘기가 재밌기도 하지만 또 백 선생님의 특별한 선물 때문에 저희 청취자분들이 아주 기뻐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그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좀 나누다가 청취자 이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소울푸드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추억의 음식이라고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음식 맛이 고향이나 가족, 추억과 각별하게 연결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 제가 그 여러 가지 음식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뭐 정보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내 몸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을 의식주라고 하는데 맞아요. 의복과 주택은 대부분 서양식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런데 먹거리는 아직도 전통식으로 유지되는 거를 보면 맞아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보수적으로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음식에 대한 보수성은 도대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음식은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유전자 속에 저장되어 있고 이걸 이제 음식에 대한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매 음식을 먹는 그 순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능 플러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에 대한 정보들을 다 기억합니다. 몸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새로운 본능으로 저장을 하죠. 네.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는 거를 저는 이제 맛의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맛의 기억이요. 네. 그 맛에 대한 기억은 뇌의 학습 영역에 잠깐 머물렀다가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왜 좋아하는지 네네. 왜 싫어하는지도 모르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과 함께 먹었던 음식은 좋은 음식으로 기억이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어떤 음식이 되게 불편한 상황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나쁜 음식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김치를 절대 안 먹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어릴 때 김치 안 먹는다고 맞았었대요. 그리고 그렇죠, 맞아요. 김치를 절대 안 먹어요. 그 다음부터 네. 그런 게 있구나 진짜. 네, 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머리로 기억하는 건데 몸으로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먹었는데 아팠던 음식, 네. 이제 체했거나 이렇게 맞아요. 몸이 아팠던 음식들은 왜 싫어하는지 모르면서 또 싫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맛에는 이제 두 가지가 영향을 끼치는데 본능과 학습이다. 근데 이 추억의 음식은 학습과 관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음식에 대한 기억들을 정서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힘들 때나 이럴 때 내가 좋았던 음식을 먹고 싶어지는 거죠. 네네. 그 힘듦은 몸이 힘들 수도 있고 또는 정서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추억의 음식은 그냥 단순히 생각나는 음식이 아니고 몸에서 기억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먹거리는 굉장히 많아졌죠. 많아졌죠. 그래서 네.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만 나가면 편의점에서도 뭐 음식을 팔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정서적으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추억의 음식 얘기해 주세요 하고 오프닝에서 얘기하면서 네. 그냥 장난스럽게 넣었어요. 학교 앞 문방구의 불량식품도 추억의 음식이 될 수 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불량식품들이 막 올라와서 이것도
먹고 싶은데 지금은 못 먹는 추억의 음식 중에 하나구나 했는데 그 정서에 영향을 주는 손맛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걸까요?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네, 맞아요. 그건 이제 맛의 학습과 관련이 되고 네. 추억의 음식은 특히 어떤 힘듦을 이겨내는 네. 정서적인 바탕 뭐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 진행자님은 김밥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소풍이죠, 소풍. 그죠. 소풍.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니가 아침에 네. 소풍 가는 날이 아닌데 김밥을 싸주시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 같이 가자고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친구가 네. 우리 어머니가 김밥 싸는 거 딱 보면은 자기 것도 싸달라고 옆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두 통을 싸서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김밥 하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편의점? 혹시? 천국? 아, 김밥 천국. 그쵸. 네, 뭐, 그 김밥 나라, 뭐, 이런 여러 네, 김밥이 맞습니다. 들어간 가게들. 그러니까 이렇게 김밥 하나의 단어 가지고도 세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김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또는 소풍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정서와 있고, 예. 그 다음에 천국. 맞아요. 물론 누군가가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나 그래도 그렇게 사 먹는 음식을 떠올리는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학원 다니면서 중간에 삼각김밥 이런 거 편의점에서 때울 때 김밥 네, 하면 맞아요. 편의점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네, 요즘은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싸는 김밥이냐 사는 음, 김밥이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장난삼아 하는데 이게 바로 음식이 가지고 있는 추억을 넘어서서 네. 정서적인 바탕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잠깐 여기서 네. 파슬리 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SNS에. 저는 가장 추억의 음식이 소풍날 김밥과 사이다예요. 저희 이야기네요. 소풍 전날 두근거려서 잠도 잘 오지 않는 것부터가 네. 시작입니다. 소풍은. 일찍 잠 깨어보면 엄마가 벌써부터 김밥 싸고 계시고 고소한 참기름 향을 맡으며 후다닥 씻고 나서 김밥 싸는 거 구경만 해도 행복함이 뭉게뭉게 올라왔습니다. 소풍 가서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열 때부터 시작해서 한 입 먹을 때마다 아침 일찍부터 김밥 싸는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다가 사이다 한 모금 마시면 톡 쏘는 행복의 절정이 뭉게뭉게 올라갑니다. 또다시 김밥 한 개 먹으면서 엄마 생각, 엄마에 대한 감사함이 뭉게뭉게 일었는데 소풍날의 추억입니다. 그러셨네요. 선생님도 소풍하면 김밥과 사이다. 그럼요. 예, 저는 이제 톡 쏘는 걸 싫어해서 사이다는 아니지만 네. 김밥은 늘 들어가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김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문화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음식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곧 명절이 오잖아요. 명절 때 문을 연 음식점이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네, 보내신 네.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돈이 있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고생을 좀 해야 됐죠. 근데 요즘은 명절에 문을 닫는 음식점이 더 귀해졌어요. 그리고 요즘 그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차례 지내고 나서 그날 오후에 네. 이렇게 식당에 다 모여요, 가족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가위여서 문을 다 닫았겠지 하고 프랜차이즈 식당에 여기는 안 닫으니까 하고 가보면 어르신들이 둘러 앉아서 막 친척 어른 흉보고 막 이런 거를 집에서 안 하고 네. 식당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물론 그 음식을 만드는 일이 이제 여성에게 너무 전가되는 이런 사회적 문화도 네, 있죠. 바꿔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이제 큰 음식의 흐름에서만 보면 예전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귀했을 때는 음식이 네. 귀한 줄을 알았죠. 네. 근데 요즘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흔해지면서 음식에 대한 귀함보다는 돈에 대한 귀함,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김밥의 추억 하나만 가지고도
무엇을 각인했는가 몸속에.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게 되겠네요. 여기 또 사연 하나 읽어볼까요? 최숙자님이 밴드에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어렸을 때 친정 어머님이 해주시던 감자떡이랑 메밀만두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먹을 수 없지만요. 감자떡은 감자를 캐면 나오는 작은 것들을 깨끗이 씻어서 비닐봉지에 꽁꽁 싸두면 시간이 지나서 삭혀집니다. 그러면 손으로 빡빡 치대서 체에 걸으면 물이랑 녹말이랑 생기면서 물은 버리고 가루를 걷어서 햇볕에 말려서 늦가을이나 겨울에 떡을 만들어 쪄먹으면 쫄깃쫄깃한 것이 지금은 어디서도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공정이 들어가네요. 메밀만두는 메밀가루로 반죽하셔서 속은 강원도만의 담백한 우리가 지금 겨울 김장 때 먹는 청갓, 홍갓 그 갓으로 산골 마을에서는 8월이 되면 가라스를 뜯어서 소금물에 팍팍 치대서 큰 단지에 절였다가 겨울에 조금씩 꺼내 먹는데 그걸로 짠물을 빼고 쫑쫑 썰어서 갓김치 같겠네요. 그럼 파, 마늘, 고춧가루 통깨 넣어서 만두 속을 만들어서 만두를 빚어서 쌀이나무를 얼기설기 하셔서 그 위에 배보자기를 얹고 만두를 쪄서 들기름으로 무쳐주시는 거 먹으면 정말 더없이 맛있었던 어린 날의 추억이죠. 다들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셨는데 최숙자님 다들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드신 건 강원도민의 특권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시댁이 강원도예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막 그 과정들이 떠오르고 네. 저만의 또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지금 그 과정들을 쭉 얘기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쌀이나무 배보자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이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친환경적인 음식과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래서 저는 저희 시댁은 아직도 이제 감자떡 같은 거 만들어 먹거든요. 근데 이 감자떡을 만드는 그 감자 가루는 예. 이렇게 감자를 캐다가 상처 나서 버려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썩은 감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작은 감자라고 네, 했구나. 작은 알이 감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지 않는 감자들을 모아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의 음식을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예전에는 왜 먹거리가 부족했을 때, 네네. 네, 그때 해서 제가 감자떡 하면 생각나는 어르신이 계신데요. 어떤 시어머니? 아니요. 저희 음식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 이제 전통 음식들을 좀 레시피를 각 집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입맛 레시피, 그래서 레시피를 이제 입으로 꼭 듣는 거죠. 이야기를 네. 쭉 들어서 네, 그거를 네.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모임 때 감자떡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사연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르신이 나에게 특별한 음식은 감자떡인데로 시작을 해서 그 감자떡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음식이 너무 귀했던 시절에 썩은 감자도 버리지 못하고 그걸로 감자 전분을 만들어야 됐던 네. 그리고 먹거리가 부족해서 아이들을 키울 때 가슴 아팠던 사연들을 막 쭉 털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거를 이제 적으려고 갔던 그 선생님도 같이 여기서 우셨다고. 그래서 저는 감자떡은 우리는 건강 음식 또는 추억의 음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강원도 여행 가면 먹을 네. 수 있는 음식. 예. 정말 어르신들은 그 아픈 음식인 거죠. 마음 아픈 그 시절에. 지금은 추억이 되었지만 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음식에는 그거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배고픔의 사연들이 다 들어 있어요. 전 전통 음식이 갖고 있는 힘이 그런 절박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고미영 님이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록이 많은데요. 그중에 최고는 만나서 반가운 건 3초지만 음식 먹으면서 반가운 건 3시간이 간다. 그러므로 우리 집은 누가 와도 맨입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셨겠네요. 엄마는 365일 배추전을 후라이팬에 구워서 내셨어요. 그러셨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참 부모님하고 얽힌 사연들이 많네요. 최윤경님은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떤 겨울에 직접 만들어 주셨던 막걸리 찐빵이 그립습니다. 그러셨고 성남 시내버스 250번 기사님도 옛날 우리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신 술빵이 먹고 싶습니다. 7430님은 가마솥에 엄마가 김치볶음밥을 가마솥에 해주셨는데 식당에서도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친정엄마 돌아가신 지 17년째인데 아까 남양주의 이미루님부터 전부 다 친정엄마의 손맛이 지금 어디 가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네. 내 마음도 몽글몽글한 네, 네.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죠. 네. 이게 바로 정서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서적인 힘은 이제 언제 가장 잘 드러나냐 하면 우리 몸이 아플 때. 아.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 음식이, 엄마의 음식이 언제 생각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허전할 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면 왜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그 음식을 떠올릴까를 보면 우리 몸이 회복되고 싶은 때 네. 내가 가장 좋았던 음식, 내 몸에 가장 좋은 음식들을 기억해내는 거죠. 아까 왜 맛의 기억을 몸에다가 저장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장 힘들 때 꺼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좋아질 것 같은 또는 몸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 갈 때 이렇게 고추장을 들고 가서 빵에도 발라먹고 비스킷에도 발라먹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힘 떨어질 때 고추장 매운 걸 먹어야 된다 막 이러는데 그게 몸에 각인된 어떤 음식의 기억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 여행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김영빈 님도 이런 사연 주셨어요. 이걸 추억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는 좀 뭐하지만 경기도 남양주 평내 호평 지역에서는 어릴 때 거기서 자라셨대요. 겨울에 밤나무 장작을 패면 엄지손가락 크기의 벌레가 나오는데 그걸 잡아서 구워 먹곤 했습니다. 야만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의외로 기름기도 연하고 맛도 달짝지근하면서 구수해서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좋아하던 별미였어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향긋한 밤나무 속을 파먹고 살아서 그런 맛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밤벌레라고 불렀는데 밤알을 파먹고 사는 조그만 벌레와는 다른 종류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유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80년대 중반까지 겨울마다 맛볼 수 있었던 그 밤벌레가 문득 떠오르네요. 아니 이런 일이. 뭐 그렇게 저희 어렸을 때 번데기 먹었는데요. 그렇죠. 그렇네요. 남양주 평내 호평 지역에서 이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의 음식은 네. 그 지역적인 특성도 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의 음식, 요즘에 이제 아이들에게도 제가 질문하거든요. 네네. 뭐 추억의 음식이 있니? 그럼 요즘은 되게 지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것도 진짜. 지금 나온 얘기가 감자떡은 강원도, 네. 밤벌레는 경기도 남양주 뭐 이렇게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적으로 네. 이제 식문화를 볼 때도 그냥 뭐 배고픔이 없어졌으니까 좋아졌다라고 볼 것인지 또는 자연이 훼손되는 것만큼 우리의 식문화도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그 흐름을 볼지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네. 저는 그 관점을 좀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선생님께는 어떤 음식이 추억의 음식이었을까? 이게 문득 궁금해져요. 저는 빈대떡? 아, 예전에 한번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네, 빈대떡. 녹두를 갈아서 만드는 빈대떡이요? 네, 빈대떡. 그러니까 친정 어머님 네. 음식이었나요?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된 처음은 왜 친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요. 네, 친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녹두전을 많이 해 먹거든요. 네네. 명절 때. 네. 근데 그 녹두전이 그 시장에서 파는 녹두전은 그냥 노란색이잖아요. 네.
이북에서는 김치를 썰어 넣어가지고 좀 빨갛게 해요. 근데 그 김치 빈대떡이 그냥 늘 우리 명절에는 있었으니까 저는 귀한 줄을 몰랐죠. 네. 처음에 시집을 갔는데 강원도 산골에 빈대떡은 없고 네, 감자떡만. 네. 감자떡 있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네. 저만 일하고 남편은 막 놀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죠. 네, 오랜만에 고향에 이제 와서 신나서. 갔으니까. 그때 그렇게 빈대떡이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억의 음식들이 그냥 즐거웠던 음식들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정서와 맞닿아져서 힘들 때 또는 정말 즐거웠을 때 이렇게 좀 뭔가 특별한 음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친정에 와가지고 빈대떡을 엄청 먹고요. 그 다음부터는 명절 때마다 친정에서 빈대떡을 좀씩 싸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귀하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왠지 선생님 그 사연도 뭉클해요. 내가 이렇게 일만 하는 명절 네. 겪기 전에 우리 집에서 늘 먹었던 빈대떡. 네. 여기 고미영 님이 또 엄마가 손수 홍두깨로 밀어 만든 콩가루, 콩칼국수가 추억의 음식이다 하고 사연 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그런 녹두빈대떡이면은 이북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황해도? 평안도? 네, 평양 쪽에 계셨다고. 평양 쪽에 들었어요. 계셨다고요. 네. 아, 그렇구나. 그 홍두깨로 칼국수 만드는 것도 직접 올려주신 사연이 있었고요. 미샤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대합 조개를 썰어 넣어서 끓이는 죽이요. 방송용이니까 엄마 아니고 어머니라고 할게요. 아플 때 어머니가 가끔씩 해주시던 죽인데 조카가 이유식 먹을 때 그거 먹는 거 보고 부러워하니까 한 냄비를 다시 끓여주셨어요. 아들을 낳고 친정에 가면 아예 곱빼기로 끓여주셨어요. 그 선생님 말씀처럼 네. 결혼하고 나서 더 맛있어진 맞아요. 그리운 어머니의 음식이네요. 아플 때 먹었던. 김현숙님은 고1 때 11월에 엄마가 사고로 뇌를 다치셔서 외할머니가 집에 와 계셨어요. 근데 채식주의자신데 학교 마치고 귀가하면 마루 연탄난로 위에 양은 냄비를 올려놓고 멸치 몇 마리, 신김치 하나 썰어서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는데 그 맛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저도 가끔 할머니처럼 끓여 먹는데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러셨어요. 그때는 아마 배고파서 더 맛있었을 거예요. 예. 그 지난번에 어린이날에도 선생님께서 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직접 만든 음식을 선물해보자. 잡채는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또 추억의 음식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전하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을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네. 함께 보냈던 시간, 이렇게 이제 마음의 선물을 주자라고 하는 거를 잡채로 얘기를 했고요. 네. 잡채는 사실 뭐 채소 썰어갖고 볶으면 되니까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잡채를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할머니가 했던 음식을 엄마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저는 따뜻한 아이들이 많이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쭉 저도 모르는 다양한 음식들을 막 얘기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네네. 와, 우리 그 추억의 음식의 레시피를 그걸 이제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먹었던 이 맛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 그 레시피 찾아낼 수 있거든요. 먹어보면서. 네. 그래서 레시피 콘테스트를 하면 한번 하면 너무 어떨까? 좋습니다, 선생님. 그거 하면 어떨까요, 진짜? 네, 좋습니다. 저도 자격을 주세요. 응원할 수 있는 자격.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뭐 이건 이제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아니고 그냥 나가서는 못 먹겠다 이런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래요. 아, 진짜 파는 네. 거 못 먹어요. 네, 진짜. 그래서 된장찌개는 네. 나가서 못 먹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추억의 음식 준비하면서 된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연 선정되신 분들 중에서 백남정 선생님이 된장 직접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 좋으시겠어요, 받으시는 분.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레시피 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추억의 레시피 콘테스트는 다음에 또 우리 같이 하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이셨습니다. 더 리얼 그룹의 노래입니다. 댄싱 퀸 듣고 4부에서 뵐게요.